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12주째라고 그러네요. 지금 12주면은 넉 달째인데 네. 참 금리 인상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채권 시장은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네. 시장은 시작은 급등으로 시작했는데 채권 금리에 급등으로 시작했는데 곧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 네. 보도가 나오면서 말씀하셨던 연준의 속도 조절론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에 결국 경기 침체 역풍이 너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절대 기준금리의 레벨이 높으니 조금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경고의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연준 인사들도 지금 메리 데일리, 네.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지난주 금요일 날 연설을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와 비슷한 기조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가 크던 작던 올 텐데 조금 봐가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CME 선물 시장에서도 11월 당장 2일 날 금리 인상은 75bp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만 중요한 다음 달이 되겠네요. 12월. 네, 12월 올해 마지막 8번째 금리 인상에서 75bp가 아닌 50bp. 그러니까 11월 2일 다음 달 초에 있는 통화정책회의가 연준의 기준금리의 어쨌든 가장 인상폭이 큰 달이고 그 다음부터는 12월에 50bp 또 내년도에 들어가면 혹시 올리더라도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론이 급격하게 부상되면서 국채 금리가 12주 연속 오르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민감한데 4.7까지 갔다가 4.5까지 밀렸고요. 그다음에 10년물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2까지 밀리면서 4.4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5%를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면서 채권 시장의 안정, 주가의 반등, 또 달러의 약세 이런 삼박자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네, 일단 11월은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12월 FOMC인데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자, 미국은 어닝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절대 수치를 보면 사실 연초에 S&P 500 기업의 이익 전망치보다 지금 현재 이익 전망은 한 3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0%? 네, 연초 대비 연초에는 이 정도로 봤는데 그 레벨이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연초에 2022년 올해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하향 수정하는 그런 추세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빅테크 기업들이 다 나오는, 그러면서 S&P 500 기업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번 주에 실적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 2분기 대비로는 지금 한 3.6% 정도 좀 감소, 이익이 둔화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거의 70% 이상 충족하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3분기 실적은 거의 충족하는, 그래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기는 좀 어렵고,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조금 계속 내려오는 추세. 그러면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저스 소소 정도? 네, 소소한 정도. 그래서 왜 소소한가를 봤더니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체로 기업들의 이익은 명목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어쨌든 마진도 뭐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어쨌든 쥐어짜서 이익을 조금 맞추는 아직까지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네.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약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은 조금 충족하는 그런 소소한 정도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 주에 그 맨날 말썽을 부렸던 매 분기 실적 시즌마다 말썽을 부렸던 메타 네. 플랫폼. 메타 플랫폼이 좀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이군요. 네. 수요일 날 이제 메타 플랫폼이 26일 수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테슬라도 나오네요. 이런 굵직한 빅테크들이 기술주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타도 좀 괜찮게 나오겠습니까? 메타는 뭐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네, 뭐 살짝 시장이 좀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잠재 인자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뭐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장에 좀 중립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려했던 달러 강세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둔화 이 부분도 일부는 뭐 실적 둔화로 반영이 되겠지만 3분기까지는 그런대로 기업들이 버티지 않을까. 본격적인 실적 좀 둔화 조짐은 3분기보다는 4분기 또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네. 조금 미뤄질 가능성.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내년도에 갈수록 기업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시장은 계속 예방 주사를 맞고 또 연초 대비 실적이 계속 둔화되면서 나스닥도 지금 35% 조금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많이 반영도 네, 되고요. 네, 그 실적이 네. 악화된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등식화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시장은 조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체크를 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27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27일에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어떨 거로 예상하시나요? 네, 시장은 뭐 75bp 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네. 기준금리가 2.0을 이제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번 통화 정책까지도 세 번째 빅 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을 네.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 지금 올려봤자 이제 2%. 네, 2%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생각하면 한 번 더 말씀하신 대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올리면 2.75 정도. 네.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럽 경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도 부담되는데 ECB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뿐만이 아니라 엔화, 그리고 위안화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엔화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예상하는 대로 아무튼 거꾸로 청개구리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는 일본이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152엔을 넘나드는 일본 엔 달러가 147엔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은 껐지만 상징적인 150엔이라는 어쨌든 저항선을 굉장히 쉽게 금요일 날 돌파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중앙은행이 개입하면 그 약효가 뭐 한두 주는 가지만 얼마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오래 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 통화 정책의 어쨌든 조금 비정합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다시 한번 155엔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원달러도 1,500원이라는 조금 심리적인 저항선이 한번 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강달러 때문에 뭐 도미노로 이런 원화 및 엔화 절상이죠. 네.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200선이 지금
박스권의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채를 비롯한 전 세계 금리에 조금 안정을 토대로 네.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지수가 한 10%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10% 하고, 정도요? 네, 그러면 네. 종목별로는 괜찮은 수익률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교체라든지 PR이 낮은 실적주, 좀 안정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서 그 다음 위기를 대비하는 어쨌든 좀 숨고르기 어쨌든 네. 전략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안전 성장주는 업종 종목 뭐 좀 있을까요? 네, 일단 PR이 낮은 걸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 성장주든 혹은 뭐 2차 전지나 혹은 반도체 관련 뭐 성장주나 PR이 낮은 쪽에서 일단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네, PR이 낮은 종목 중에서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기에는 네. 뭐 조금 많이 빠진 종목 순으로 반등폭이 클 수밖에 없지만 좀 뒷심이 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적주 중심으로 PR이 낮은 쪽에서 조금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PR이 낮은 종목 중에서 실적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